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초전도 코일의 노인슐레이션, 무절연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의 순서는 초전도 코일의 퀸치 현상에 대해 간단히 말해보고, 이러한 퀸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무절연 기술에 대한 특징과 초전도 코일의 등가이로 구성 시 특성 조항 및 그에 따른 시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가 초전도성을 잃는 임계점을 넘어 노멀 핫스팟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초전도 코일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퀸치라는 현상이 초전도체 내부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전도체의 안전한 보호 및 사용을 위해 퀸치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 무절연 기술이며, 그 기술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절연 기술의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초전도 코일의 퀸치에 대한 프로텍션, 보호와 관련된 특징입니다. 인슐레이션이 있는 일반 초전도 코일의 노멀존의 핫스팟의 퀸치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고온 초전도 코일은 노멀존의 퀸치와 같은 핫스팟이 전파가 느리고, 그 결과 퀸치의 발견이 늦어지게 되며 높은 엔탈피로 인하여 마진이 높게 되므로 액티브 히터의 보호가 어렵게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절연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절연 기술을 적용한 경우 인슐레이션을 제거함으로 코일 한 곳에 핫스팟이 발생할 시 코일 간의 턴투턴 접점을 통한 퀸치 전류의 자동 우회가 가능하여 퀸치에 대해 초전도 코일 스스로 보호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전도 코일의 크기와 전류 밀도에 대한 특징입니다. 기존의 인슐레이션을 적용한 초전도 코일은 앞의 퀸치에 대한 초전도 코일의 보호를 위해 퀸치 전류가 정체하여 코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구리와 같은 스테빌라이저를 더욱 두껍게 배치하여 퀸치 발생 시 우회 경로를 통해 전류가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무절연 기술을 적용 시 두꺼운 스테빌라이저를 배치하지 않아도 퀸치 전류가 코일과 코일 간 접점을 통해 우회하게 되므로 오른쪽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일의 부피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초전도 코일의 전류 밀도를 높이고 컴팩트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초전도 코일의 기계적 강건성과 관련된 특징입니다. 기존 인슐레이션을 적용한 초전도 코일은 유기물로 되어 있는 절연물을 사용하는데, 이때 부드러운 절연물은 초전도 코일의 전작의 힘에 의한 변형 및 응력에 취약하므로 이러한 부드러운 물질이 중간에 들어감에 따라 초전도 코일이 전반적으로 스펀지처럼 힘을 가하면 쉽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스펀지 현상이라고 말하며, 이로 인하여 초전도 코일의 기구적 강건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하지만 무절연 기술을 적용할 시 코일의 턴 사이에 유기물의 인슐레이션이 제거되므로 초전도 코일의 인테그리티가 좋아지고, 기존 초전도 코일과는 달리 스펀지 현상과 같은 코일의 변형에 강하고 기구적 강건성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푸른색의 무절연 코일의 경우 변형률이 낮아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붉은색으로 0.5%를 최대 변형률 제한치로 둔 이유는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이 수준을 넘을 시 대체로 임계 전류값이 급격히 저하되어 초전도성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초전도 코일을 등가이로로 구성하여 초전도 코일의 특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전도 코일은 세 가지 요소로 모델링이 되는데, 초전도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인 LHTS, 그리고 고온 초전도체 내의 인덱스 손실 및 매트릭스 저항을 나타내는 방위각 저항 R세타, 마지막으로 코일 간의 턴투턴 접점에 대한 인슐레이션, 서브스트레이트 등을 통과할 시 나타내는 방사 방향의 저항 RR로 구성되게 됩니다.
앞에서의 초전도 코일의 등가 회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위각 저항과 방사방향 저항의 합을 초전도 코일의 특성 저항 RC라고 정의합니다. 초전도 코일은 인덕턴스와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충전 및 방전에 의한 시정수에 따른 과도 현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시정수는 다음과 같이 특성 저항분의 인덕턴스로 정의되고, 이러한 시정수의 특징을 기존 인슐레이션이 적용된 초전도 코일과 노인슐레이션, 무절연 초전도 코일로 나누어 그것들의 특성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슐레이션 초전도 코일의 경우 인슐레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코일의 턴투턴 접점을 통과하는 방사방향의 저항은 방위각 저항에 비해 상당히 커 시정수는 방사방향의 저항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수치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슐레이션, 무절연 코일의 경우 인슐레이션을 제거하므로 상대적으로 방사방향의 저항의 값이 작아지므로 특성 저항이 절연 코일 대비 작아지게 되어 시정수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급속 방전 실험의 경우를 보시면 인슐레이션이 적용된 기존 코일보다 무절연 초전도 코일의 시정수가 커져 과도 현상이 다소 오래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초전도 코일의 무절연 기술은 첫째, 퀸치 발생 시 전류가 스스로 우회하도록 하면서 퀸치에 의한 초전도 코일의 열적인 안정성 확보 및 영구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둘째, 기존 인슐레이션 코일의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기존 스테빌라이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초전도 코일의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하고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유기물의 인슐레이션이 없으므로 코일의 인테그리티를 좋게 하여 스폰지 현상과 같은 이슈를 발생하지 않고 기계적인 강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레이션 코일 대비 인슐레이션을 제거함으로써 방사방향 저항이 낮아져 시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충방전 시의 과도 현상이 다소 오래 지속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초전도 제어의 무절연 기술은 현재도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초전도 코일의 노인슐레이션, 무절연 기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